도로 제설 작업,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 작업을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한 걸로 생각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국지성으로 비가 오듯이 눈도 국지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차 한 대나 두거나 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헛바퀴 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으면 공사가 지금 이게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 혼합적으로 하는 거면 이랬을 때 나중에 이거 가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에 가가지고 또 이제 시비 투입해가지고 평택 쪽으로 또 평택 시계 쪽으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네,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시비가 또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서울차원 다시 한번 섭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5원 동사 교차로 왕리 추진시금 사업했는데 이거 8, 9월 달에는 완공 못 될 것 같고 12월 달이나 완공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뭐 6월 내로다가 임시 개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서울차에서 공사하는 그 양림 청북간 노선에서 이제 흙이 들어오고 그러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쪽 공사가 늦어지면서 거기서 흙이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 축조한 이제 흙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안 받으면 또 한 굉장히 먼 데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단가가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좀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같은 서울청 내 현장에서 받으려고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뭐 늦어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통만 되면은 나머지 공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공사가 흙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이제 뭐 같은데. 이제 그 흙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털고 많은 45호선 확부장 공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언제까지 지금 이거는 완전 시계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완전 준공되는 건 저희가 목표를 2016년까지 좀 잡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에 저 7월부터 그 청룡 교차로에서부터 안성 시계까지 그 원국 가는 고도로 그 구간 한 600m 구간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부터 먼저 그 구간은 이제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했고 나머지 구간 이제 그 청룡 교차로에서부터 소사벌 지우개까지 그 구간 한 2.6km는 LH하고 그 사업비 문제가 좀 최종 타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중요한 데가 지금 그 구간이거든요. 그게 예. 하는 구간. 그게 연결이 안 되고 그 뒤에는 하나만 별 크게 물론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을 하겠지만 시내권에서 빠져나가는 데 문제가 있는 데가 지금 그 구간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타개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소사몰 지금 사업 개발하는 데하고 이렇게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사벌 지구하고 연계돼 있고요. 그 사업비 문제는 요 고덕 신도시하고도 또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 고덕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가 이제 완전 해결이 돼야지 그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고덕 해결이 신도시하고 광역도로는 지금 계획은 돼 있잖아요. 계획돼 있는 그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그 동부우회도로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이제 요게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업비 부담하는 거. 그래서 그쪽 사업비를 빼서 이쪽으로 다 이제 돌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요게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이면 될 겁니다. 지금 그 피맥에서 그 동부회도 검토 결과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보고서 내용에도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1차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됐고요. 이제 최종 보고가 되면은 그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늦으면 한 8월쯤이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고덕 신도시하고 기존도시 지금 연결도로 계획인데 지금 대로급의 도로는 그냥 2차선 이상의 대로급, 중로급이나 대로급의 도로는 지금 보행자 통로가 있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소로급의 도로는 같은 노선을 따라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서정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작은 부분이 지금 소로급의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면은 구도로 일본 고속도로를 넘어가가지고 약간 계단을 통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쪽에서 그냥 도로를 타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옥 차선 같은 경우도 내려와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구 일본국도를 지나고 나니까 그 도로를 타고 그냥 사람들이 가요. 찾길 갔었는 거고. 예. 그랬을 때는 제가 보행자라고 해도 그 법규 다 지켜서 가다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도로를 냈을 때는 보행자하고 차선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보행자가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 관리도 엉망이에요. 가보면.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또 다음에 소로급의 도로를 내더라도 차도하고 육교가 되든 지하차도가 되든 보행자 동선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보행자들이 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어떤 거 보완점이 있는지 좀 찾고 또 신설대로 도로 내는 면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지만 차야 뭐 갈 수 없는 거면 돌아서 가겠지만 보행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있다 그러면 보행자 우선으로 설계를 해줘야지 차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어르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차도 지금까지 그 도로에 대한 그 방향이 차량 통행 우선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행자는 좀 등한시돼서 보도육교 만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보도육교 같은 것도 건설을 안 하는 추세로 다 지금 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 이제 서정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육교 개념으로다가 이제 그 보행자를 만드는 거고 서정 지하차도도 그 기존의 도로폭이 좁고 이제 철도 횡단하는 같이 횡단하는 그 공사비 부담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보행자 시설만 이제 작게 해서 따로 만들으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뭐 시설이 한 15년 전, 20년 전 시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건설하면서 보행자들도 편리하게 보행자 우선 하는 그 도로가 건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면 시민들이 보행자들이 절대 보행자 도로로 다니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20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주인데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죠. 농어촌도로나 지금 시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포함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방향은 지금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걸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 정비 기본 계획에서 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각 관련 과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실과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그 충족이 안 되도록 이제 협의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정부의 한 단점이 수집과 항상 관계하는 데 수집 관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좌우 관계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지금 뭐 이거를 유지하느냐 폐쇄를 하느냐 지금 기본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나올 거고 협의를 함으로써 정말 폐지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거는 다시 신설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인데하고 계획부서하고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공직에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도로 정비 기본 계획도 그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립하는 그 단계에서 도시계획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단위 사업별로 도시계획 도로 사업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일종의 그 실시계획인가라고 이제 사업 시행허가인데 뭐 시행허가라든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공사가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좀 깊게 안 하셔도 저희가 사전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계획과 사업이 같이 갔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걸로 계획 잡을 때서부터 같이 협의가 됐을 때 가장 좋은 합리적인 저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좀 어떻게 같이 보면은 평택 시민들이 봤을 때는 1,700 공직자로 봅니다. 근데 그 내분에서 가둬져 있는 건데 그 내분에서 협의할 부분은 같이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풍조가 우리 공직사에서 자꾸 가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자전거 구축도로를 지금 두 군데를 지금 하는데 자전거 구축도로라는 게 지금 많이 지금 국가 사업에서 중앙 뭐 부처의 사업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과연 이거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들었을 때 이 자전거 도로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회사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레저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하자식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가다가 끊어져 있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 자전거 구축 사업 했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사망도로예요 사망도로. 그 가운데 시설물도 다 그 피해 다니려면은 자전거 못 합니다 솔직히. 그런 식의 지금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사업비 투자해가지고 돼 있다고 그러죠. 우리 여태까지 자전거 도로가 뭐 이제 중앙 정부 계획에 맞춰서 조금 그 시내권은 시급하게 좀 추진한 사례가 좀 있는데요. 그 점진적으로 그런 지작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도에 많이 이제 제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 자전거 도로도 역시 그 자전거 도로 하면서 그 전용 도로 외에는 이제 토지 그 주로 이제 그 도로 변해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고 해서 이제 토지 보상까지 병행해서 하기에는 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보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협소하고 좀 조속적인 그 도로가 눈에도 띄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연결성을 가지고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단절된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는 점진적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고 그 이번에 공사 이제 6월달, 7월달에 준공되는 평택 고진이 정한 그런 도로는 그 전용 도로로서 레저용으로서 충분한 그 기능을 발휘할 거라고 가는 거는 생각이 충분하게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40km에서 한 7, 80km를 타더라고요. 뭐 3, 4km의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전거 도로는 레저용을 했을 때는 40km에서 70km를 어떤 정말 좋은 진이천변이나 통곡천변, 평택호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건 레저용으로 간다는데 일반 출퇴근용이나 일반인들이 타게 하는 거는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대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도로로 타고 다니지. 그랬을 때 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권자의 정책을 잘못 수립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아닌 거는 자꾸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자전거 도로. 과연 진이천에서 평택호까지 했을 때 그 자전거 도로를 한 달에 몇 명이나 타는지 전수조사 해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 아마 1%도 안 탈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투자 예산 해보면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뭐든지는 예산이 투여가 됐을 때는 그 실과를 어떤 실적을 보고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가 거의 지금 그 상태라고 합니다. 레저용으로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거 빼놓고는 거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좀 탈 거지 평일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알면은 자체 사업을 하는 자전거 도로는 정말 레저용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 도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예산에서 이제 포함을 안 시키고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감각을 사람이 어느 정도 현실 감각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답변을 위해서 의원님 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있는 그 기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앞으로 방향은 신설보다는 기존 자전거도로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하고 하는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을 좀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진이천 평택구 쪽의 그 레저용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만약에 평택구까지 가는 그런 자전거길을 좀 하고 시가지 내에 있는 자전거길은 좀 보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좀 하겠습니다. 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꼭 해야 된다면 집중과 선택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써줘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이 정책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고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난잡하게 하는 거는 향후에 가서 이것도 걷어 치우려고 그러면 또 돈 들어갈 거야. 솔직히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있는 본의원을 유시하는 의원님보다 더 그런 쪽에는 많이 보고 많이 그쪽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조심스럽게 좀 편성을 하셨어야지. 해놓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무용지물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만들면서 보행자까지도 불편해졌어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보행자분들이 자전거도 만들어놓으면 좀 평탄하니까 보행자분들이 오히려 더 자전거도로 다가가고 자전거는 옆으로 피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국립환경센터 해놓은 보니까 지금 시설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송림을 547주를 심고 교목식재를 지금 612주를 지금 심는다는데 송림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시 시목이죠. 네. 시목이라 심는데 과연 송림이 이게 다른 데서 전부 다 천상 갔다가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살아가는 게 굉장히 확률이 적더라고요. 송림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송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송림은 굵기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모자라다 보니까 소나무 같지도 않은 소나무를 쭉 심어놓고 소나무라고 심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연 송림을 심어놓고 소나무의 그 송림이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가 않게 그러면 교목식재도 지금 612주를 심겠다는데 수종 선택을 할 때 그 주위 환경에 맞는 수종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요 시설 계획도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반적인 계획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내려오는 대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거는 조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센터에 보면은 그거에 보니까 수양보들이 좀 옛날 오래된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거를 신생을 덜 하더라도 그런 거 살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좋고 네. 그 분위기 잡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계획 나왔다 그러면 있는 거 그냥 싹 전부 다 파헤치지 말고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뿌리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씩 시간이라는 그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기본적인 수목을 갖고 계획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를 쭉 지금 몇 군데 5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소하천인데 예. 한번 이 소하천 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최소한 반영구적인 정도로 생각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고 나서 금방 또 다른 또 사업을 거기에 또 붙여서 또 지금 한다고. 그리고 하는 데만 보면은 한 뭐 주기로 하는 데만 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되니까 하겠지만 전반적인 하천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그
주기선을 전체적으로 봐줘야지만 맥힘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류 해는데 부분이 있고 하류 해는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과연 어디가 시급한지를 좀 이것도 하천도 우선순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제 그 하루에서부터 우선 하면서 또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유실이 우려되는 부분, 유실된 지역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하게 이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시는데요. 나름대로는 그 소하천도 그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어서 그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좀 하류부터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것도 준공되는 그 병행해서 그 소하천이 약 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향후 공사할 때는 이제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기준 기본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사업과 26페이지 일반 도로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외곽도로 형태거든요. 근데 정말 평택시 중심 상권지가 살려고 되면은 중심 상권지에 원활한 교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외곽도로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시내 쪽에서 물론 예산 어떤 도로를 조금만 확충하더라도 집가가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정말 평택시가 시내권이 살지 않은 아무리 뚫어놔봤자 크게 내용이 없다고 물론 산단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외곽도를 뚫지만 근데 그런 외곽도로의 저기에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평택시가 외곽도를 뚫는 거고 그러면 어떤 교통량이 많다던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곽도로 근데 평택시의 지금 행정은 어디 한 군데 민원이 되게 걸린다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거기는 우선순위로 어느 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이 증가가 됐다든지 주변 환경에 변화가 크게 왔다든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틀림없이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외곽도를 뚫어야겠다 어떤 정확한 명분이 안 나오는 외곽도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하는 뭐 근래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지역개발기획 사업이 있고 이제 일반 도로 사업인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역개발기획 사업은 정확한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그 차로 폭도 확보를 하고 설계 속도 다 정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오신 지적이십니다.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주민 수혜도 뭐 투자 타당성 그런 거를 검토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마을에 이제 다니는 주민들이 차량 교행 자체가 안 되고 또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이제 보행자들이 그런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 2차로로다가 제대로 된 도로 2차로로 확장하자는 그런 차원의 그 시내 외곽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해가면서 이제 그런 도로들이 이제 많이 해소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주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라는 게 없이 그냥 어디 그냥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보면 예산이 어느 날 보면 조금 꼬물꼬물 올라오다 보면 용역비 설계비 세워주면 그 다음에 바로 사업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뭐를 갖고 따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자체를 좀 검토가 돼야 되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번에는 뭐 적게 주셨는데 뭐 그 우선순위가 없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까 설명드린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에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지역에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간혹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민원이 더 대두가 되는 지역은 좀
순위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에 정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평택호 해방도로 건설인데요. 우리가 지금 민자든지 국가 중앙부처 경기도 사업 광역부 교통망에 따라 가지고 일단 도로를 신설하다 보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 좀 설계할 때부터 협의할 때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대로나 중로급의 큰 도로가 나다 보면 그 주변 환경이 다 망가져요 지금. 그런 거를 왜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서부터 협의를 못했냐고. 지금 민자고속도로 생긴 데만 하더라도 가운데들은 도로 자체를 복토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는 전부 다 섬이 돼버렸어요 지금. 조각조각. 지금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계획. 평택시 땅이면은 평택시의 계획을 잡았을 때는 지방고 계획서부터 세울 때서부터 옆에 주변 환경을 좀 맞춰줘야죠. 뭐 한 3m씩 막 복토해가지고 해놨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막 맹지식으로 돼버리고 비 오면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 그런 거는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평택시 자체의 지형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협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광역도로나 대로급의 도로가 나왔을 때는 가감속차로 확보를 지금 못해가지고 또 시비 들여가지고 가감속차로 확보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검토가 왜 안 됐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라든지 그 경기도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그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도로가 이제 중앙에서 하는 도로는 4차선 이상 도로다 보니까 그 도로가 완전 입체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완전 입체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교차인데 완전 입체화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만 급격하게 경사를 잡아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인 이제 도로 계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종종 좀 발생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이 도로 사업 외에도 그 철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철도가 이제 모든 도로 위로 다 이제 다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지역적인 개발에 좀 장애 요인도 되고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걱정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유수 소통 문제 많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피해가 좀 최소화되고 우리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감리단이나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광역이지만 지역 내로 지나갈 때는 지역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지방고 같은 경우 최소한 평택 같은 경우는 좀 지방고가 낮은 편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잡아줘야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로급의 광역교통망 하나 지나가면 그 근처는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이거 토지 이용 못합니다. 그 주변은 경사면이 보통 3m, 4m 되는데 그 밑에다가 누가 어떤 주택을 질 거면 어떤 공장을 지겠냐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이상 좀 보완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 이제 기존 도로를 횡단하려면은 기존의 그 도로법상 그 통과 높이가 4.5m입니다. 4.5m. 그다음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슬라브 두께가 또 한 1m 또 쳐지고 그에 기본적으로 2m 가량의 그 여유고를 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를 횡단해서 큰 도로가 지나가려면 기본적으로 한 6m에서 6.5m가 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5m에 대한 그 비탈면이 또 성토경사 1대1, 1대1.5, 1대1 하다 보면은 그 비탈면도 많이 생기고 그 도로 주변에 그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지금 우리가 지금 도로 확보장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확보장 공사할 때 노선 잡는 건 잡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구부러졌던 국어도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방치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걸 없애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면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진입도로만 내주고 부고면을 뭐 경작지로 쓴다든지 다시 토지를 환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방치다 보니까 어디 보면은 길이 하나 확장도로가 났다 보면 부거지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아스콘이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풀만 나 있다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를 다시 재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로를 내는 것도 능사겠지만 있는 땅을 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쪽에 뭔가 환경이 변화가 왔다 그러면 이쪽도 환경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 한번 세부적으로 위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완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하시고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물 설치를 지금 도로 사업을 하면서도 하고 교통행정까지 시설을 하는데 보행자 안전으로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시설물을 지금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보도라는 것은 시설물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보행자 안전은 그냥 세우기 편한 데다가 갖다 그냥 뭐 시설물 설치해놓은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물 설치하면 틀림없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시설물 같은 건 벽돌 몇 개 끊어놓고 그냥 걷다가 해놓고 시멘트를 쳐버리고 말아요. 틀림없이 옛날에 시설물이 있었던 거를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를 파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를 파가지고 한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고 원상 복귀가 아마 지침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전수조사를 아니 나중에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로 마감 친 데가 많다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틀림없이 감독이 됐던 담당자가 됐던 나가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다시 시공을 시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뭐 시정 목표의 하나인 그 깨끗한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금년 해빙되고 3월부터 계속적으로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주변 교통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 정비에 완전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한 평택시에서는 하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서 뭐 입찰로 되거나 뭐 해가지고 되는 거는 뭐 크게 법적으로 들어오는 거,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지만 그 밑에 많은 하도급인데 지역업체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들이 가장 크게 평택시는 지역업체를 안고 있는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타 지역을 가면은 입찰이 돼서 가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인력을 못 갖고 들어온다니까 거의 지자재 그 어떤 저기 자기네 보호 차원에. 근데 평택시만큼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생각하고 결국은 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는 보호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법적 위반 사항이 되면서까지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방세는 지역 업체 보호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저희도 뭐 큰 사업이 이제 입찰이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관련 직원들이 그 관내 업체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뭐 식당 그 자재 납품하는 부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좀 뭐 미흡한가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 건설 활성화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지역의 장비라든지 그 노무자들도 다 지역 주민들이 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그런데 보면은 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자꾸 다른 데다 비교하다 보니까 남의 땅이 또 커 보인다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또 그쪽 가서 확인해 보면 또 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건설업체 각종 뭐 건설과 관련된 장비 자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 직접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 계약서 상에도 이렇게 명기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이 떨어진다거나 뭐 단가의 차이가 난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요. 정말 우리 공무원,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강도의 차이겠죠.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안에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분들이 잘 돼야지 지역이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